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 17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15차시, 16차시 수업을 통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하나만 실행하거나 또는 이제 직전 16차시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하는 다중태계문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다중태계문이 지난번 16차시에서 소개한 내용만 있는데 다중태계문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 외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교재에는 없지만 따로 이제 내용을 발췌해서 만들어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의 수행 흐름은 여기에 주어진 것처럼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수행 흐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건 수식을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수행 흐름이 시작되면은 조건 수식 1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if 조건 수식 1이 조건식이죠. 조건 수식 1을 만나고 그것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수행문 1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조건 수식 1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참인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else로 가겠습니다. 그죠? else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같으면은 else고 수행문 2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죠? 프로그래밍이니까 C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외에도 수행문 이외에도 또 다른 조건이 계속 추가가 될 때, 또 다른 조건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은 첫 번째 조건 수식 1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 else야. 그러면은 조건 수식 2냐?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듯이 조건 수식 2냐? 하려면은 else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한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조건 수식 2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els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if가 한번 또 들어갑니다. if 그래서 조건 수식 2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조건 수식 2가 참이면은 수행문 2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조건 수식 2가 참이면은 수행문 2가 실행이 됩니다. 또 그런데 또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 수식 1도 만족이 안 되고 조건 수식 2도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조건 수식 다시 else if 조건 수식 3이냐 그죠? 조건 수식 3이 해당이 되느냐 오케이. 조건 수식 3에 해당이 되면은 그러면은 수행문 3을 수행해. 3을 실행하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야. 그러면은 다음 조건 수식을 또 테스트를 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4개만 합시다. 더 많아도 똑같은 그러니까 else if가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니라면은 else라면은 앞에 있는 조건수식 1도 아니야, 조건수식 2도 아니야, 조건수식 3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죠. else 마지막으로는 else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거냐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이니까 그것도 아니라면은 수행문 4를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건 수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수행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진 대로 if if 조건 수식 하나, else if 조건 수식 하나, 또 else if 조건 수식 하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볼까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넣은 것이 바로 왼쪽에 적어가면서 썼던 거를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if만 나오고, 그러니까 수행 흐름이 여기로 진행이 되어서 수행 흐름이 진행되어 와서 첫 번째로 조건 수식 2를 한번 검사를 하는 거죠. 조건 수식 2를 검사를 해서 참이면은 수행문 1만 실행되고 실행은 여기로 빠져나가는
사실은 이제 수행문 1 다음에는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다음 실행은 왜냐하면은 참이니까 else if else는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거짓이라면은 요것이 참이면은 요것만 실행이 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거짓이었다 그러면은 수행문 이번에는 수행문 1이 실행이 안 되고 else if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else if 조건에서 조건 수식을 2번째 조건 수식을 2번째 조건 수식을 검사를 하고 그것이 참이라면은 이제 수행문 2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나가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나간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묶어서 나가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만약에 거짓이었다면은 이게 거짓이라면은 이제 다시 else if로 또 가서 조건 수식을 테스트를 하는 거고. 요렇게 수행 흐름이 다시 이제 느껴집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조건 수행문 4를 하고 이렇게 실행 흐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행 흐름에서 참이 되었으면 이렇게 만나서 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이번에는 수행문 2를 실행해서 갈 것이고 그것도 아니었다면 수행문 3이 참이라면 이렇게 만나서 실행이 됩니다.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이제 수행문 4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수행 흐름이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이 다중태기의 다른 한 방법, 다중태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16차시 수업에서 했던 거는 if 조건 수식 1이 있고 그 안에 그것이 만족이 되면은 다시 또 if 조건 수식 2가 있고 또 그것이 또 만족이 되면은 또 if 조건 수식 3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이것에 만나는 것이 else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조건 수식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중첩된 if 그러니까 중첩된 if 문을 쓸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조건들을 계속 나열해가면 그러니까 if의 나열이죠. 하나하나 계속해서 차근차근 써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사실상 더 쉬울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조건 수식 1이 2, 3을 다 포함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2는 또 3, 4를 포함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둘 다 다중태기이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왼쪽 방법이 쉬울 수도 있고 오른쪽 방법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한 방법이 어떤 것이 연습을 둘 다 해보니까 왼쪽 것이 더 쉽더라 그러면 왼쪽 방식대로 이렇게 수행 흐름을 만들면 되겠고 오른쪽 방식이 나는 더 쉬워 그러면 오른쪽 방식대로 이렇게 수행 흐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첩된 if를 쓸 것인지 아니면 if의 나열을 쓸 것인지 그것은 프로그래머가 판단할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런 방식의 다중태기를 쓸 수도 있겠고 오른쪽에 제시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재에서 제시된 if 속에 중첩된 if 문을 써서 다중태기를 실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 말고 또 if문을 그러니까 if문을 써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중에서 좀 유용한 방법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어딘가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을 텐데
현재 눈에 보이는 곳에는 그게 잘 안 보여서 제가 그것도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냐면은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망 연산이 되겠죠. 사망 항이 3개 있는 연산인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항이 3개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걸 읽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조건문하고 그러니까 if문이라는 거죠. 조건문하고 그 다음에 지시문, 수행문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한 줄로 만든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조건문에 따라가지고 실행하는 게 많아지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 방법을 쓰는 건 곤란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는 정도로 간단한 거라면은 이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매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한 줄 코딩이 됩니다. Z라는 것이 물론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선택이 Z, X, Y, Z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수이고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Z가 X보다 크고 X가 Y보다 큰가 하고 물음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X가 Y보다 큰가 아닌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에서는 첫 번째로 요거부터 실행이 됩니다. X가 Y보다 크다 하고 물었어요. X가 Y보다 크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참이면은 참이면은 X를 선택하고 참이면은 X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은 Y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선택하거나 Y를 선택하거나 하는 것은 이것이 참인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녀석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일 때와 거짓일 때의 수행 문장은 여기에 X, Y하고 콜론으로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X이어야 되고 Y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여기에 다른 수행 문장들이 들어가도 됩니다. 다른 수행 문장들이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우선에는 예를 들어서 X가 Y보다 크냐? 그렇지 않느냐? 크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조건 수식 검사를 여기서 첫 번째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이면은 X 먼저 있는 거 선택 또 거짓이면은 수행문 2 요게 그러니까 이 녀석은 수행문 참이 수행문 1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녀석은 수행문 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문 1을 수행하고 수행문 2를 실행하는데 그 결과를 이 수행문 1과 수행문 2의 결과 그러니까 참 거짓을 판단해가지고 X와 Y를 수행문 1, 수행문 2를 실행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행문 1의 실행 결과, 수행문 2의 실행 결과를 맨 마지막에는 equal 여기에다가 다시 옮겨주는 거. 그래서 뭐 z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거. 그것이 세 번째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 예제는 x와 y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하는 거죠. 큰 값을 선택해서 하여 z의 대입 또는 z에 저장하는 대입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냐 물어보고 참이라는 소리는 x가 y보다 크다는 소리고 거짓이면은 x가 y보다 크지 않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x가 y보다 크지 않다는 거는 y가 x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y 값이 z에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게 거짓이라면은 y 값이 z에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참이라면은 x 값이 z에 대입이 되고
일단 x가 y보다 크냐? 참이야. 그러면 x가 y보다 크다는 거죠. 큰 값이 z에 대입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삼항연산. 그러니까 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항 1, 그 다음에 요거 다 섞어서 항 2, 그 다음에 여기에 z까지가 항 3 이렇게 해서 항이 3개 있다고 해가지고 삼항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문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건문 x가 y보다 크냐 하고 하는 조건 검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x의 값이 z에 대입이 되든지 y 값이 z에 대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실행을 조건문과 수행문을 한꺼번에 버무려 가지고 한 줄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프로그램 조건 택일 문장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나 우리 그 교재에서 설명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 온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우리 교재하고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도 무방하겠죠.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제 전형적인 다중 특이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전형적인 다중 특이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정수형 조건 수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 조건 수식의 결과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if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면은 요 녀석은 x가 y보다 크면은 실제로 크면은 참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참일 경우에는 1, 거짓일 경우에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0과 1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녀석도 어찌 보면은 정수형 조건 수식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정수형 조건 수식이라는 거는 0, 1뿐만 아니라 우리가 0, 1 말고 다른 어떤 정수를 사용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정수형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식이 아니라 상수를 써도 되고 변수를 써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위치 해가지고 괄호 안에 조건 수식을 달았습니다. if문도 if문에 하고 if에 괄호하고 조건 수식을 넣었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수형 조건 수식의 수행 결과가 1이면은 케이스 1로 갑니다. 1이니까 케이스 1 정수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의 수행 결과가 2라면은 어디로 갈까요? 케이스 2에 갑니다. 만약에 이 수행 결과가 n-1이다 하면은 여기에서 n-1로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if문 같은 경우에 if에 또 else if에 또 뭐 else if에 뭐 이런 식들을 계속 써나가는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if else 이런 것들을 써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여기 안에다가 정수형 조건 수식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n-6이 뭐 9다. 9면은 수행문 1, 그러니까 이게 n-1이 되겠네요. n이 아니고 n-1입니다. 그죠? n-1. n-1번째까지 수행이 그 중에 1부터 n-1까지 수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가 선택이 돼서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나온 값들이 여기에서 1부터 시작해서 이 정수형 조건 수식에 1부터 n-1까지 이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나오면은 요 케이스들이 실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하고 여기 1, 2부터 n-1까지 해당되는 녀석이 없어요. 해당되는 녀석이 없어. 케이스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디폴트로 가거든요. 디폴트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거. 그걸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n번째, 이 녀석은 n 플러스 1이 아니고 n번째, 1, 2, n-1, n번째 값이 n번째 수행문이 실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고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행문의 케이스가 10개가 있든지 5개가 있든지 100개가 있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늘려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if else를 100번 늘려 쓸 필요 없이 그냥 케이스만 계속 늘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용 조건 수식에 따라서 케이스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의 프로그램은 아까 우리가 다중택일의 케이스도 다중택일의 얘도 학점으로 봤는데 이것도 이제 학점 어사인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위에 프로그램은 이제 include stdr과 h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void main void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로 grade 성적입니다. 성적은 A, B, C, D, F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A, B, C, D, F라는 학점 문자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 캐릭터로 grade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인테저로 정수형 변수로 이제 요 녀석은 문자형 변수고, 요 녀석은 이제 정수형 변수입니다. 정수형 변수는 스코어, 점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점수를 저장하는데, 점수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nter a reference score, 점수를 넣어와라,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키보드 입력이죠. 이 녀석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주성문으로 키보드 입력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scanf에 점수를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입력을 하면은 그 녀석을 받아 넣어가지고 어디에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88점을 저장을 해볼까요? 88점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스위치에 스코어 나누기 10, 스코어 나누기 10 이렇게 했는데 우리 88점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88 나누기 10 이렇게 됩니다. 88도 정수고 10도 정수니까 이 연산의 결과는, 여러분들은 이 연산의 결과는 8.8이라고 알겠지만은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정수하고 정수를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 8.8이라는 결과 중에서 정수만, 그죠? 이 8.8을 정수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8.8에서 정수만 받아들이면 뒤에 있는 0.8은 없어지게 됩니다.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8이면은 88점을 넣었더니 케이스가 요거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 8이 됩니다. 8이니까 어디로 가? 케이스 8에 가는 거예요. 여기 8에서 케이스 8에 갔으니까 그레이드는 얼마가 돼? B학점이죠. 88점이면은 B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B 플러스 B, 뭐 A 플러스 A 이렇게 만들기가 귀찮아서 A, B, C, D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B가 됩니다. 그럼 88점이니까 B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에다가 88점은 B학점이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코어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좀 못하지만은 72점이다. 72점을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입력했습니다. 72점을 여기에 10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돼요? 정수니까 그 정수와 정수 연산이니까 그 결과는 역시 정수로 7밖에 안 남죠. 그러면 케이스 안에 있는 조건 수식의 정수형 결과는 7이 됩니다.
7이 되면 여기 케이스 7로 이렇게 가겠죠. 그레이드는 학점은 C 학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레이드 A 같은 경우에는 A 학점을 주면서 very good performance, 성적이 좋으니까 잘했어요. 그 다음에 outstanding performance 같은 100점인 경우, 100점인 경우는 100을 100으로 나누니까 10입니다. 사실은 이제 10이면 이제 A 학점이죠. 케이스 10으로 가고 A를 주는데 이건 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아웃스탠딩이다, 아주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출력을 해주면은 기분이 더 좋아지겠죠. 으쓱으쓱,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디폴트까지 6개의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실행과 조건 수식의 결과에 따른 뭐 케이스 10으로 가든지 케이스 7으로 가든지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52점이다. 52는 10으로 나누면 5가 되니까 10, 9, 8, 7, 6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52점은 여기 디폴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는 학점은 F가 됩니다. F가 되니까 다음에 제의수가 또 와야 되겠죠. 그래서 see you another time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뭐 별로 기분 좋을 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여기 서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 뭔가요? 예제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뭔가? 이 프로그램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뭔가? 그거는 지금 이번 차시 수업 시간은 이제 다 됐으니까 다음 차시 18차시 수업에서 제가 문제점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래서 케이스문을 올바로 쓸 수 있는 대책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7차시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